자, 위계에 의한 공지방입니다. 자, 이쪽도 출제가 잘 되는데 조문을 갑니다. 일단 행위태양이 위계이고요. 자,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했는데 이 방해라는 것이 법조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필기를 해야 되는데 노트를 가봅니다. 자, 노트를 가보면 여기 방해 나오죠. 자, 방해가 법조문에 들어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방해 의사가 필요합니다. 고의인식 대상에서. 자, 출제가 잘 되고요. 자, 조심할 것이 1번인데 제가 전 시간에서 여기 공지방이나 위계에 따른 공지방이나 모두 다 추상적 위헌범위라 했고 미수가 없다 했습니다. 자, 추상적 위헌범위입니다. 그러면 조문에서 방해한 자 할 때 방해할 우려만 있어도 기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판례는 그렇게 안 봐요. 판례는 여기서 방해 결과가 발생해야지 기수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해 결과 발생이 없으면 미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불이 됩니다. 이 부분을 아주 조심히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교재를 와보면 성격, 위계이다, 미수가 없다, 뭐 됐고. 자, 다음 페이지 가죠. 객체됐고, 행위 가보면 뭐 위계라는 말의 의미는 다 아시죠? 됐고, 직무집행입니다. 자, 직무집행이라 할 때 권력적 동그라미, 이 비권력적 동그라미 모두 다 포함된다 됐습니다. 자, 여기 기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본제는 추상적 위헌범위이므로 그래요. 추상적 위헌범위이기 때문에 방해할 위험성만 있으면 기수가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학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시험은 판례가 나옵니다. 판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학설과는 다르게 말씀드렸듯이 방해라는 현실적 결과 발생했을 때 기수다. 없으면 무죄다. 이 뜻이고요. 그 판례가 이겁니다. 아주 잘 나오는 판례죠. 별표 박아둡니다. 위계의 개념 나와 있고요.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했어야지만 본죄가 성립을 한다. 만약 범죄 행위가 그와 같이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쳤을 때에는 그쵸? 미수에 그쳤을 때는 미수가 되는 게 아니라 처벌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미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했어야지만 여기다 동그라미 칩니다. 본죄가 성립한다는 말은 기수다 이런 말이고요. 자, 다음 밑에 판례 많이 봤을 거예요. 많이 나오는 판례인데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어디서 봤지? 업무방해죄랑 똑같아요. 거기는 뭐 사적 업무이고 이건 공적 업무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충분히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그 말이 뭐다? 가볍게 믿고 이 뜻이죠. 다른 말로 불충분한 심사다 이 뜻입니다. 그랬을 때는 본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렇지만 충분히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면 위계를 썼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때는 본죄가 될 수 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수사기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 할지라도 이것만 갖고 바로 뭐 공직방해냐 아니냐를 따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수사기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충분히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세무치죠. 불충분한 심사라는 겁니다. 세무칩니다. 그랬다면 본죄가 되지를 않지만 밑에 충분히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본죄가 된다. 충분히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발견하지 못할 때라는 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때는 본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고요. 노트에도 나와 있어요. 노트에도 다음 페이지에 한번 가보면 여기 보면 불충분한 심사일 때는 본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러나 충분한 심사를 했다 하더라도 발견을 못했다면 그때는 본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보로서 효과가 완성되는 이 신고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했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는 위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밑에 건 필요 없고요. 여기서부터는 필요 없고요. 자, 그러나 이 등기 신청 같은 경우 빨간색 동그라미 이것은 신고가 아니죠. 이것은 위에서 1번에서 보고 있는 이 신고 같은 일방적 의사 표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등기관의 심사라든지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은 일방적 의사 표시가 아니라고요. 따라서 이때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자료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의 빨간색으로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치 못하였다면 이때는 위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등기관이란 사람이 실질적인 심사권이 있든 없든 달리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고 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일방적 의사표시가 되는 신고 같은 경우에는 허위 사실 기재, 허위 자료 제출만으로는 위계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닌 이 등기 신청 같은 경우에는 등기관의 심사 등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했었다 할지라도 발견치 못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본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밑에 판례도 다음 페이지 판례도 별표 쳐보세요. 자, 피의자나 참고인 아닌 갑은 자발적 계획적으로 피의자 을로 가정하여 수사기관의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과연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수사기관은 범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밑에 줄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객관적인 재반 증거를 수집 조사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것이잖아요. 여러분, 경찰관이 공짜로 돈을 먹나요? 뭐 한 일이 있어야 돈을 공급을 받지 않나요? 그래서 범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재반 증거를 수집 조사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경찰관 스스로에게 있다고요. 따라서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설령 이 친구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이었다 할지라도 경찰서에 와서 단순히 헛소리만 진술했다는 것만으로는 이것만으로는 위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이건 뭘까요? 허위 사실 진술,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 했잖아요. 그치? 근데 경찰관이 대충 심사하게 되면 당연히 위계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또 조건이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서 경찰관이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했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를 밝혀내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면 그때는 본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말이 없지. 여기서는 충분한 심사, 불충분한 심사라는 말이 없지. 없으면은 이런 공식대로 허위 사실 진술만으로는 본죄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계획적 자발적이었다 할지라도 충분한 심사, 불충분한 심사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 단순히 허위 사실 진술만으로는 위계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판례랑 지금 이 판례랑 반드시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두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노트를 펴볼게요. 노트는 158페이지 펴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단순히 경찰서에 와서 수사기관에 와서 단순히 허위 자백을 했거나 허위 진술만으로는 죄가 되질 않아요. 그때는 본죄가 되질 않는다. 이 논리는 은닉도피죄라든지 증거인멸죄라든지 증거인닉도피죄까지 전부 다 똑같아요. 똑같이 단순히 경찰서에 와서 헛소리만 떠들어내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뭔가 하면 자 밑에 거예요. 범인임을 적극적, 계획적, 자발적으로 자처해서 와서 헛소리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 은닉도피죄는 가능해요. 은닉도피죄는 가능해요. 근데 이 경우에도 뭐는 안 된다? 이 경우에도 왜 판례에서 봤지? 이 경우에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교체할게요. 여기서 자발적, 계획적으로 말 쓰고 있지? 그래도 이때는 위계라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요. 됐죠? 이것만 예외입니다. 이거 예외는 아닌데 이것만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서 그때 충분한 심사를 했었다 할지라도 허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과 비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충실한 수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충실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밑에 다음 판례 보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확정하고 객관적인 재반 증거를 수집 조사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수사를 했다고요. 충분하게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면
그때는 본죄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수용자 담배 사건 별표 쳐보세요. 여기서도 위에서 보았던 이 논리가 이 담배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규범의 위반 여부를 감시 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공무원에게는 그 유무를 감시하고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그래서 이 교도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거실방을 검방한다 그러지. 검방. 검사한다고요. 그래서 수시로 그 재소자들이 수용자 거실방에 부정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물질들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방에 와서 검사한다고요. 검사. 그 의무가 교도관에게 주어진다면 형집행법상 교도관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파란색으로 피했다는 것만으로는 파란색입니다. 피했다는 것만으로는 이것은 벌칙 그 형집행법상의 징벌을 적용하는 것은 변론을 할지라도 형법상의 위계로는 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잘 찾으라고요. 감시 확인할 권한과 의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찾으면 된다고요. 그거를 못 찾았다고 해서 재소자들이 꼭꼭 숨겨놨는데 당연히 꼭꼭 숨겨놓지. 꼭꼭 숨겨놨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전부 다 위계에 의한 공직방으로 처벌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일단 부정부품을 소지하고 있어서 나중에 발견이 되었다면 그건 징계감이에요. 징벌로 보내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죄로 볼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재수자들이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해서 부정부품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는 위계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 사례가 바로 2번이지. 수용자 밑줄 그시고 수용자 아닌 자 밑줄 그시고 교도관 밑줄 그시고 자, 파란색으로 다시 올라가서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 단속을 피했다. 피자 셈을 치시고 수용자 아닌 자가 교도관의 감시 단속을 피했다. 피자 셈을 치시고 여기서 수용자 아닌 사람 누굴 말할 거예요? 면회 오는 사람들, 그치? 면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몰래 피해서 금지 물품을 줬다든지, 그치? 교도관이 또는 이 규율 위반 행위를 알면서 이를 단순히 방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계가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왜요? 자, 보세요. 이게 거실방이잖아요. 거실방이 여기 재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수용자가 아닌 사람 또는 교도관이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걸 몰래 넣어주잖아요. 몰래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수자가 이 부정물품을 방 어딘가에는 꼭꼭 숨겨놓고 있다. 여기도 꼭꼭 어디 숨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숨겨놓고 있는데 자, 이 거실방 검문 검사를 누가 해요? 다른 교도관들이 이 방에 들어와서 검방이라는 걸 해요. 검방이라는 걸 해서 이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치? 이걸 못 찾아냈다고 해서 위계라고 볼 것은 아니다. 단순히 이 재수자는 교도관의 감시를 피해서 숨겨놓았던 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위계라고 볼 수가 없다. 니들이 잘 찾으면 될 것을 숨겨놓은 것만으로는 위계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그것이 수용자 아닌 자가 몰래 넣어줬든 교도관이 몰래 넣어줬든 간에 다른 교도관들이 이걸 찾아내면 되는 것이지 그걸 못 찾았다고 해서 형법으로 처벌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됐죠? 다음 판례.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 끊어보세요. 끊어보시면 수용자 아닌 자가 단지 피자 셈을 치시고 피했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밑에 적발이 어려운 이 위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면 그때는 위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요. 언제나 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그때는 위계가 가능한다라는 것이 그 예가 밑에 나와 있는 2번입니다. 2번 별표.
변호사 동그라미.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이제 접견하러 오죠. 오는데 휴대전화기와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해서 들어와요. 그랬을 때는 이것이 위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왠가 하면 여기서 이 제소자 아닌 수용자 아닌 사람에는 변호사가 포함되는 건 맞아요. 변호사가 포함되는 건 맞는데 변호사는 그래도 공익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게 사설 변호사이든 아니든 간에 공익 변호사든 사설 변호사, 국선 변호인이든 국선 변호인이 아니든 간에 이 사람이 공익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도소나 구치소로 들어올 때 교도관은 이 사람을 신뢰해요. 신뢰해서 이 사람의 소지품을 검사할 때 탈탈탈탈 털어서 검문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변호사라고 했기 때문에 신분증만 제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핸드폰 꺼내놓고 그 다음에 가방을 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잠깐 봅시다. 그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봅시다. 이렇게 검문 검사가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너네를 믿기 때문에. 근데 변호사가 들어와서 접견할 때 교도관을 속이는 거죠. 교도관을 속여서 교도관은 그 자리에 특히 변호사와 미결수가 접견할 때 교도관은 이 청취, 녹취 이게 안 돼요. 멀리서 감시는 가능한데 청취, 녹취 참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숨기는 건 쉬워요. 가방으로 이렇게 가방으로 해서 이렇게 시야를 가린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몰래 집어넣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뭐다? 이것은 단순히 감시를 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위계를 썼다. 그래서 그때 변호사가 몰래 집어넣었을 때는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됐고, 자 밑에 판례도 펼쳐 볼게요. 똑같죠? 비자 발급 업무와 같이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업무 담당자가 파란색으로 충분히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세모, 가볍게 믿고 세모, 수용하였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자 밑에 그러나 빨간색으로 충분한 심사, 빨간색입니다.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서 수리하게 될 정도가 되었다면 이때는 위계를 쓴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일단 똑같죠? 똑같아요. 자 밑에 판례 보기. 3번 별표. 자 불법 체류로 강제 출국 당한 적이 있던 중국 동포가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였고 변경된 명의로 입국 사증을 발급한 다음 입국하여 그 명의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랬습니다. 빨간색으로 발급받았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발급받았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뭐가 됩니까? 위계를 썼다는 거예요. 위계를 썼다. 그치? 그래서 이 담당 공무원이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이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자, 꼭 귀화 허가가 이루어져야지만 기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색깔 칠할 부분은 발급받게 되면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되면 추상적 위험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귀화 허가까지 이루어져야지만 기수가 된다고 하면 틀려요. 자, 밑에 필기 한번 해볼까요? 뒤에 나오는데, 뒤에 나옵니다. 자, CF 한번 해보시고. 지금처럼, 명의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았잖아요. 발급을 받게 되면, 그때는, 위계에 의한 죄가 된다. 자, 그런데, 발급받지 않고요. 접수만 했어요. 접수까지만 나갔어요. 접수까지만 나가고 발급은 못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위계에 의한 죄가 되지 않아요. 미수일 것 같은데 미수범 처벌정이 없어요. 자, 이때는 여기까지만 나갔을 때는 미수이지만 but 미수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판례 두 가지 다 있습니다.